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개혁 3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혁의 성과물에만 안주했던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음기도도량 여수 향일암 일원의 명승 지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과 주변 도로 정비 요구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 제명석 등 이전 추진과 관련해 불교계와 사전 협의 없이 행정 업무를 진행해온 당국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광주시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엇박자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미아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조합과 사찰 간 종교부지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계종 법계사의 수행과 신행에 미치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고종이 길었던 내홍과 그에 따른 종단 위상 하락을 딛고 새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시작되는 28대 총무원장 체제를 맞아 태고종의 변화 움직임을 기획 리포트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개혁 3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 상평하계 및 제37대 핵심 종책과제 이행점검 워크숍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체제와 부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며 개혁의 성과물에만 안주했던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강화되는 법적, 행정적 대응과 세무, 대외협력 문제 등에 종단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미래사회 요구에 맞게 조직을 점검하고 재배치해 종단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종단의 존재 가치인 전법을 어떻게 실현할지 적극적으로 또 모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2024년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서 전면적인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올 하반기부터 종단 차원의 도심 명상센터 설립과 명상 프로그램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온 국민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명상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명상센터 건립을 현실화하는 데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국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아미타 요양병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명소인 관음기도도량 여수 향일암 일원의 명승 지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지역민들은 향일암 일원 명승 보존과 활용을 위해선 해묵은 과제인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과 주변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광주 BBS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해돋이가 명품이어서 연인원 100만 명은 거뜬히 다녀가는 여수 향일암. 다도의 해상 경관과 함께 어우러져 원효 큰 스님께서 관세음 보살을 칭견한 이후 향일암은 남해 최고의 관음 기도도량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이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청의 명승 지정 근거는 아름다운 해돋이 경관과 거북 모양의 금오산 그리고 섬 지역까지 전파된 불교 문화를 상징하는 향일암의 가치입니다. 국가 지정 자연유산의 이름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지원 관리하면서 또 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유산이 그런 자연유산이 되도록 활용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전달받은 여수시도 향일암을 세계적인 명소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와 올해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총회 등 국제 행사를 통해서 우리 향이람의 명승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지 영 교수님은 향이람 일원에 걸맞는 종합 정비 계획을 통해 완벽한 문화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머리 맞대어 후손들에게 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한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근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과 향이람으로 이어지는 접근 도로의 불편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명승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은 물론 국방부와 환경부 등의 전향적인 해법 마련이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서울 성북구 길상사도 힘을 보탰습니다.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과 신도의 임원진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와 자비 나눔 기금으로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덕일 스님은 신도들이 솔선수범해 기금을 마련했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길상사가 이렇게 성금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법정 스님의 족적과 신심이 깃든 사찰의 신도로서 긍지를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습니다. 빛골 광주 옛 전남도청 앞 제명석 등 이전 추진과 관련해 불교계와 사전 협의 없이 행정 업무를 진행해온 당국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모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보단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엇박자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제명석 등 이전 추진 논란과 관련해 문체부와 광주시가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 추진 과정에서 불교계를 배제하고 문체부와 광주시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광주시는 불교계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석등의 소유권자는 문체부라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소유는 문체부 거고 우리는 시에서 여기 문화개발조성과에서는 문화재위원회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입장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면 아까 말한 대로 뭐 불교계 의견 들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소유 자체가 문화재 문체부 소관이라 좀 약간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ACC가 아예 그 부지가 전부 다 문체부로 넘어가서 그 땅 석등하고 땅 부지하고 거기는 다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문체부 역시 불교계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시인하지만 책임론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광주 불교연합회에다가 의견을 일단 들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으면 죄송하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를 했었을 건데 그거를 일단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가 일단 원인 제공은 일단 저희가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명석 등 이전 추진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한 황호균 광주시 문화재위원도 자신의 의견은 불교계 입장이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제 일분과 위원이 아닌데 제명석 등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문가로서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그 현장 상황을 이제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 그 전문가적 관점에서 제가 답변 드린 것밖에 없지 불교계를 제가 대표를 한 게 아니고. 문체부와 광주시는 최근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이유로 제명석 등의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교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도의적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문체부와 광주시,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 속에서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소중한 성보 문화재가 엇박자 행정으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민족 명절 단오를 맞아 불기운을 누르고 어르신 건강을 기원하는 단오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 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앞마당에서 단오제 화기예를 봉행했습니다. 지현 스님은 한지에 물 숫자를 직접 써 소금단지에 봉안한 뒤 신도들과 함께 해태상 앞에 묻으며 도량 화재를 비롯한 애군이 소멸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오늘 묻은 이 소금단지는 산이나 건물의 화를 끄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냄과 욕심,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모든 마음을 다 끄는 녹아내는 그런 단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사중스님들은 노인 공경의 의미를 담아 조계사 신도 가운데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을 창포물로 씻겨드리는 세족식도 진행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도 단오를 맞아 화재로부터 가람을 수호하기 위한 전통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단오절 용왕제를 봉행하고 금강계단을 비롯한 주요 전각의 소금단지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각 가정의 화재 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항화마진원 소금 주머니를 동참 대중에게 배부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화재 등 각종 재앙을 멸하고 평안하기 위해선 스스로의 실천 수행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회를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 올 한 해도 무탈하고 행복하길 발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묘년 단오절 법보종찰 해인사는 화재 예방을 기원하는 소금 묻기 행사와 전통놀이 문화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해인사는 대적광전을 시작으로 우화당, 봉황문, 극락전 앞 삼거리, 매화산 등 화기가 강한 곳에 마련된 돌화에 소금과 물을 붓고 소금단지를 묻었습니다. 1695년부터 7차례 화재를 겪은 해인사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 바닷물로 화기를 누른다는 의미를 담아 소금 묻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로부터 8만 대장경과 도량 살림을 보호하기 위해 도량 곳곳에 마련된 돌화계라 소금을 넣고 물을 부으면서 도량의 완영과 8만 대장경의 유전 만세를 해인사 대중은 경내 설림원 운동장에서 줄다리기와 고무신 던지기, 떡매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김주영 부각인 문화공연을 통해 단오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서울 강북권 최대의 재개발 현장인 미아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조계종 법계사와 체결한 종교부지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와 강북구 입회하에 체결한 협약을 재개발 조합 측이 사실상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면서 수행과 신행에 미치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서부 대중일동은 법계사 원칙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서울 강북에서 최대 규모의 재개발이 진행 중인 미아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종교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아 3구역 재개발 조합이 약 3년 전 법계사와 체결한 협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현장 개발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하겠다고 전하면서 자칫 종교 갈등 우려가 높은 대체 부지를 제시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합 측에서 무조건 영문 초 중고등학교 기독교 학교 담벼락 밑에다가 자기 임의대로 종교 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면은 저희들은 목탁과 요런과 불교 북도 못 치고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는 상충이 대해서 할 수 없도록 조합 측과 분양 신청을 안 하면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하니 저희들은 겁이 나서 쫓겨나가면 어떻게 될까? 대한불교 법계사는 그동안 재개발 조합장의 협약 파기를 성토하면서 2020년 협약 이행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유영국 조합장에게 고한다. 첫째, 유영국 조합장은 2020년 10월 13일 법계사의 합의 내용을 즉시 이행하라. 두 번째, 유영국 조합장은 법계사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 세 번째, 유영국 조합장은 법계사 분양 신청을 전면 백지화하라. 대한불교 법계사는 서울시청 정문 앞 집회를 통해 서울시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부탁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법계사 원칙을 약속한 유영국 조합장의 신임을 믿고 우리 대한불교 법계사 전체의 불신의 가치 속에 서울시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아 3구역의 갈등을 확인하면서 법계사 존치에 대한 대안 없이 지난해 협의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지난 5월 분양 신청이 있었다며 사인 간의 갈등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계사랑 미아 3구역 간에 현재까지 갈등이 좀 있습니다. 20년도에 조합과 법계사 사이에서 협약을 체결을 했고 작년에 한 4가지 정도 대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활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올해 5월 달에 법계사에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한 상태에 있는 건데요. 아무쪼록 이것이 사인 간의 갈등인 만큼 좀 원활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기대입니다. 강북구 미아 3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법계사의 현위치 존치 협약은 서울시와 강북구가 입회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재개발 조합 측의 일방 통행이 반복되면서 서울시와 강북구 등 관계 당국이 민원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 행정을 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청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대형 산불로 건물이 소실된 강릉 인월사와 송광사 인월암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쾌척했습니다. 김영석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각 지역 단장들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산불 피해 지원금으로 인월사에 2,900만 원, 인월암에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모아줘서 감사하다며 포교사단이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영석 단장은 포교사단 지역단에 많은 도움을 준 인월사 주지 스님과의 오랜 인연 속에 십시예방 기금을 모으게 됐다며 지원금 전달 배경을 전했습니다. 종조 태고 보호국사의 원흉 회통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불교 주요 종단 태고종이 길었던 내홍과 그에 따른 종단 위상 하락을 딛고 새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제28대 총무원장 임기를 시작하는 상진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 위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나선 태고종의 변화 움직임을 기획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태고 보호국사를 종조로 삼고 있는 태고종은 소통과 화합의 원흉회통 사상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종단 권력을 둘러싸고 지난 2000년부터 본격화된 내용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2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부는 반목과 갈등으로 갈라졌고 사회적 이미지와 종단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대변되는 단적 기준은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의전서열, 통합종단 조계종 출범 후에도 제2종단으로 뒤를 이었던 순위는 어느 순간부터 5번째까지 밀려나 버렸습니다. 어떤 불교계에서는 좀 죄송스럽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누가 위상을 일부러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 위상을 세우려고 하면은 우리 종도들이 화합해서 다시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느냐. 태고종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해법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종도 간 화합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된 종도와 함께하는 종단 중흥을 기치로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상진스님 체제의 출범이 다가오면서 새 기운이 싹트는 모습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화합과 소통으로 종단 중흥을 이룬다는 상진스님 체제의 서원은 단기간에 성취해야 할 절실한 과제입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종단의 위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도가 화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가 그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자제하면서 함께 모습을 나타내야만이 우리 종단의 위상이 바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원력의 바탕에는 태고종이 갖추고 있는 기반과 잠재력이 만만치 않다는 자신감도 한몫합니다. 3,400억의 사찰, 25개 교구, 5대 본사의 만여 명의 종도가 현장에서 전법 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종단체제. 여기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제를 비롯해 오랫동안 전승하며 다져온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이 종단적 인프라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잠재력을 끌어내 한뜻으로 전법 포교에 나선다면 단기간에 종단 위상을 바로 세우는 건 물론 외연을 크게 넓혀 나갈 수 있다는 게 상진 스님의 생각입니다. 상진 스님은 지방 분권 확립과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운영의 자립화 등 6가지 공약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하며 가열찬 종단 중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지금부터 조금씩 활동해서 이 종단을 외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것은 뭐 학술 세미나 등이나 또 우리 종단이 옛날에 했던 대법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공심으로 포용하며 화합해 나가겠다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은 오는 27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곪은 상처를 걷어내고 유구한 종단의 빛나는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체제 출범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